여당과 야당이 저렇게 서로 국민을 양갈래로 갈라놓고 또 국민을 이용하고 우리나라 국민이 지금 정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만 되는가? 이거 좀 이상한 이 2024년이라는 이 첨단 시대에 이제 조금 있으면 로봇이 일상화되는 이 시대에 너무 우리의 생각은 뒤떨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여행 가는 이유라든가 또 바람 피우는 남편에 대해서 조금 제가 썼습니다. 요즘에는 제가 페이스북에 이혼 사건, 우리 노관장 SK 대표하고 회장님하고 노관장하고 지금 이혼 사건이 아주 회자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쓰고 있는데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바람 피우는 남편에 대해서도 조금 썼고요. 바람은 왜 피울까? 우리 남자들이 바람은 왜 피울까? 여성들은 그러면 바람 안 피우는가? 여성들도 요즘 바람 피우고 싶어서 난리예요. 우리는 왜 그렇게 바람 피러 나가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또 질투가 무엇인가? 우리 질투심이 대한민국에 없는 사람이 과연 있는가? 우리 대표님 질투심 없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어요. 대한민국 사람이 다 인류에 지금 질투심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질투는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재안에 대해서 30페이지에 보면은 우크라이나 지금 사태에 대한 중재안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중재안을 잘 풀면 대한민국의 지금 대기업이 할 일이 넘쳐나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실업자가 없어질 정도로 그 정도로 이게 파급 효과가 큰 겁니다. 만일에 대한민국이 중재안을 주고 미국이 무기를 러시아 영토를 공격하는 살상용 무기를 주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은 지금 살상용 무기를 주고 있지 않고, 그런데 대한민국이 중재안을 줘서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멈추게 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그 공과는 미국이나 유럽이 아니고 대한민국이 다 가져옵니다. 중재안이라는 것은 러시아한테도 푸틴 대통령한테도 푸틴의 이름을 빛내줄 수 있어야지 되고, 또 우크라이나한테도 이게 도움이 돼야지 되고, 미국한테도 도움이 돼야지 되고, 유럽한테도 도움이 돼야지 이 중재안이 받아들여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제시를 할 때는 만일에 대한민국이 중재안을 제시하고자 하면 상대방이 거부할 수 없는 거를 줘야지 됩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입을 열지 말아야지 돼요. 그런데 그 상대방이 거부할 수 없는 이 우크라이나한테도 유익하고 러시아한테도 유익한 거를 주려면 일단 러시아가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왜 공격을 했는지 그 이유부터 알아야지 됩니다. 지금 러시아는 솔직히 얘기하면 석유 파먹고 살았습니다. 중동이라든가 지금 위기의식을 느끼는 나라들이 사우디도 마찬가지고 중동도 마찬가지고 지금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위기의식을 느껴요. 왜 그러냐? 석유 시대가 끝나갑니다. 러시아가 굉장히 기술이 발달된 이 나라지만 산업 구조가 발달이 된 이게 체계적으로 대한민국처럼 1차, 2차, 3차, 4차 이게 체계적으로 발달된 시스템은 갖춰져 있지 않고 석유 자원을 팔아서 천연 자원이라든가 석유를 팔아서 지금까지 경제를 지금 성장시켰던 그러한 나라입니다. 러시아가 전 세계에서 땅덩어리가 가장 크잖아요. 대한민국은 땅덩어리가 러시아에 비하면은 얼마나 작고 협소합니까? 정말 작아도 너무 작아요. 그런데 또 불구하고 러시아가 인구가 지금 전쟁이 나서 많은 젊은이들이 죽어나갔지만 인구가 대한민국보다 3배 커요. 1억 5천? 대한민국의 인구가 5,500, 5,200, 5,300만? 그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DP가 대한민국이 더 커요. 더 높아요.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경제적인 푸틴 대통령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뭔가를 국민들한테 보여줘야만 되는 시점이 됐는데 이제 그 소스가 다 이제 없어진 거죠. 그래서 경제적인 도약을 한번 해야지 되는데 그런 미래 비전이 없는 겁니다, 러시아에. 근데 그것을 대한민국이 제시를 해줘야지 되고, 대한민국은 러시아의 경제 구조를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대한민국이 가진 이 아주 체계적으로 발달된 이 산업을 밑에서부터 착착착착 러시아한테 같이 그것을 개발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서로 싸우고 있는 사이에 도네츠크 지방, 그 가운데 지방이 지금 우크라이나가 뺏겼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도 러시아를 믿지 못하고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를 믿지 못해요. 이게 지금 서방도 요 가운데 러시아가 점령한 땅에 대해서 서방도 불만이라서 계속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을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사실 한국을 좋아했습니다. 굉장히 한국하고 가까이 하고 싶었어요. 솔직히 이 푸틴의 심정입니다. 지금도 한국의 아주 강한 어떤 거부 반응은 지금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그러면 푸틴 대통령을 나쁘게만 볼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바램을 한번 잘 보자고요. 그러면 우크라이나는 못 믿으니까 또 미국도 못 믿어요. 그러면은 한국이 그 부분을 러시아의 그 경제 구조라든가, 러시아는 땅이 너무 넓어서 한국이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달라 그러면 러시아는 그냥 줍니다. 아주 저렴하게. 그런 것들을 한국의 대기업이 이제 투입되기 시작을 하면 푸틴 대통령이 과연 싫어할까? 그러니까 서로가 신뢰를, 유럽도 신뢰하지 못하고 우크라이나도 신뢰하지 못하고 미국도 신뢰하지 못하는데 한국에 대해서는 달리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대한민국 정치권이 지금 서로 당파 싸움을 하면서 이거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연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달을 시키는 그 서로 간의 완충지대를 대한민국이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을 시키고, 개발을 시키는 과정에서 서로가 서로를 원수처럼 미워하지 않도록 대한민국 시스템으로, 대한민국이 새롭게 교육 시스템을 바꿔나가는 겁니다. 경제적인 이 개발과 동시에 거기에는 이 총을 소지하지 않고 대한민국 시스템이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2의 그 땅에, 이 외국은 땅이 넓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이 조그만 땅에 미련을 가질 필요 없이 우리는 제2의 대한민국을 건설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서 지금 힘들어서 이 기업을 꾸려가지 못하는 이 업종들, 3대 업종들 다 지금 모아가지고 그쪽으로 가기 시작하면은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는. 왜냐? 지금 거기 폐허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재안을 주기 시작을 하면 아무리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많이 줬다 해도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한국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젤렌스키는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가장 기적 같은 성장을 이룬 한국이 눈에 보여서 한국을 담고 싶거든요. 이유가 있는 거죠. 젤렌스키 대통령도 푸틴은 믿지 못하니까 한국이 나서서 서로를, 경제 구조를 서로한테 이익이 되게끔, 정말 완전히 융합할 수 있도록 서로한테 이익이 되게끔 만들어준다라고 한다면 젤렌스키도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가 되는데 그거는 지금 유대인의 자금이 조금 쓰여져야 됩니다. 대한민국 대기업이 신용은 있는데, 실력은 있는데 자금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이건 미국의 자본이 투입이 돼야지 됩니다. 그러면 미국의 자본이 투입이 되면
미국은 그만큼 또 투자 수익을 나중에 가져갈 수도 있고, 또 미국의 자본가들은 이 자본을 가치 있는 곳에 사용을 한다라고 대한민국 그 삼성, 현대가 얘기를 하면 미국의 자본가들은 신용이 있기 때문에, 한국의 대기업이 신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무이자로라도 빌려줍니다. 그 사람들은, 자본이 많은 사람들은 그 자본이 일종의 부담이에요. 지금 자본을 풀고 싶어도 그 난민 국제적인 단체에서 돈이 없어서 자본을 못 푸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돈을 어떻게 가치 있게 공식적으로 쓸 것이냐가 지금 이 사람들한테는 숙제가 되어 있으니까, 그 자금을 끌어다가 그 사람들한테 모든 명예를 안겨줄 생각으로 그 자금을 같이 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게 인류가, 이게 자금이, 돈이 돌기 시작하고, 돈은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혈액하고 같은 거예요. 대한민국에 지금 양극화가 된 상태에서 우리 한쪽에 있는 서민들한테 돈 돌지 않습니다, 지금. 그러면 한쪽에 돈이 안 돌아가면 나중에는 돈이 있는 쪽도 망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지금 이 자본을 골고루 우리 전체 인류를 위해서 한 번은 돌려야지 되는데, 그러한 제시를 대한민국이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 아이디어는 제공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파 싸움을 할 수 있는 그 시간, 그 에너지, 그 기자들, 방송, 이런 데서 당파 싸움을 하는 사람들은 노상 서로를 탓해요, 서로. 그러지 말고 대한민국이 중재안을 제시를 합시다. 그래야지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한 단계 확 도약을 합니다. 그러면 러시아든 우크라이나든 다른 나라를 신뢰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이 맡길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역사적으로 다른 나라를 침략한 역사가 없어요. 그런 전과가 없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대한민국이 또 평화를 지향하고 지금도 푸틴 러시아를 비난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 제가 페이스북에 계속 그런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비난할 수 있는 자격이 없고, 또 푸틴 러시아도 중국도 북한도 미국도 다 중요하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주변에 있는데 주변을 무시하고 어떻게 대한민국이 안전할 수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도약을 할 수 있는가? 우리가 한 중심에 있습니다. 이게 인류 전체의 중심에 있는데, 이 사람들을 이 거대한 나라들을 잘만 우리가 운용을 하면 이 사람들이 전부 우리의 우군이에요. 적이 아니고 우리를 받쳐줄 수 있는 엄청난 힘이 되는데, 그것을 잘 운용하느냐 못하느냐는 우리 여기 머리에 있습니다. 우리 머리 좋은 우리 지혜로운 사람을 우리 힘센 사람이 못 이겨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롭게 이 난제를 풀어가야지 되는 그 숙제가 있습니다. 엄청난 그 희망이 보일 것 같지 않습니까? 36페이지 보면 이런 말을 썼어요. 국경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만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국경도 본인들이 만든 거지, 그게 처음부터 국경 이런 건 아니고 인간이 만든다는 거. 동물은, 짐승은 국경을 만들지 않고 그냥 지네들이 그 영역 싸움을 해도 그 겨우 조금 그랬습니다. 근데 이 인간만이 이 지구촌을 운영을 하는 주체가 되는 거죠. 저건 네 땅, 이건 내 땅, 그러니까 더 이상은 넘어오지 마, 알았지? 그러면서 넘어오면 쏴 죽일 거야. 그게 국경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남녀간도 마찬가지고, 서로 당파 싸움도 서로를 공격할 때는 그게 라인이 그어지지만, 국경이 무색할 정도로 서로 유기적 관계를 맺게 되면 국경이라는 것이 오히려 성가신 족쇄가 됩니다.
이 유기적 관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유기적 관계를 맺게 되고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서로 간에 신뢰가 형성이 되면 국경이 있는 게 오히려 성가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남자와 여자가 서로 남남일 때는 따로 거긴 내 집, 여긴 내 집 하면서 문 걸어 잠그고 서로를 경계하면서 살지만 생각이 일치하고 마음이 합쳐지고 서로 사랑하고 좋아지면 이제 처음에 좋아하다가 이제 그 다음에 단계가 더 발전이 되면 서로 문을 열고 사는 것도 모자라서 아예 남자 여자가 같이 살고 싶어 합니다. 그 자연의 법칙이잖아요. 그것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게 확장해서 보면은 그러니까 그 유기적 관계를 지금은 우크라이나 영토의 15% 정도를 러시아가 점령했고 간신히 버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한 20% 이상 점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티르키의 에르도안도 푸틴하고 친하게 지내지만 점령지를 차지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는 미국의 왼수 이란조차도 러시아가 점령지를 차지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제가 드리는 얘기는 지구상에 친구는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진실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누구도 친구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이 친구가 없듯이 푸틴도 똑같이 단 한 명 친구가 없습니다. 푸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 친구 없어요, 사실은. 푸틴을 위하는 옆에 중국의 시진핑이 푸틴 사랑하고 푸틴을 위해서 뭐 희생해 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마음을 먹으면 대한민국의 30대 대기업은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무기를 보내주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30대 대기업을 보내주는 겁니다. 군사예요, 이게. 그걸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경제적 군사. 이 대한민국의 기업은 굉장히 지금 발달이 되어 있고 실력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떠한 이게 그 마당을 깔아주면 나머지 군사를 투입하면 되는데 그런 이 무장한 군사가 그런 사람을 죽이는 군사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30대 대기업이 실력으로 무장을 해서 국가를 부흥시킬 수 있는 기술이 완전히 장착된, 기획력이 장착된 30대 대기업이 군사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보내주라는 거죠.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누구나 전쟁을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있으면 전쟁을 하지 않고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고 싶어 합니다. 이게 법칙입니다, 이게. 그런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이 보이지 않을 때 전쟁을 지금 상대방을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작은 공격 루트를 찾게 되는 거죠. 우크라이나도 전쟁이 지금 일어나기 전에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필자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지금 당파 싸움이 대한민국 역사가 그 수많은 전쟁의 역사에서 전쟁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죽이지 못해서 당파 싸움이 극한에 치달을 때에 대한민국 이 한반도가 바로 또 외부로부터 침략을 당했다라는 그러한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고 그것을 반복해서는 안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이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이 당파 싸움의 회오리에 외부의 지금 국제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는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내 안에서 우리가 싸우고 있는 동안 나중에 위에서 핵폭탄이 터진다라는 사실이죠. 이거는 우리가 핵폭탄이 터지는 비극을 맞이하든 일본이 맞이하든 우크라이나가 맞이하든 아니면은 다른 미국이 맞이하든 중국이 맞이하든 그것은 인류의 비극이 아닙니까? 우리는
필자는 지식인으로서 우리가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우리가 그것을 전쟁이 아니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서부터라도 연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필자는 그 근본적인 원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4년 동안 페이스북을 통해서 인터넷으로 계속 메시지를 보내드렸습니다.